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확정이 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혹시 고용시장 불안이 재부각되는 건가? 침체 이슈가 다시 살아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잭슨홀 미팅,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금요일에 큰 재료 하나 또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어지는 주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또 대형주의 수급을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하락 종목수가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뭐 2차 전지 선별적으로 올라갔고 엔터주, 인터넷주, 장기 낙폭주들이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우선 증시에는 그 부담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수정됐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고용시장 봤더니 한 290만 명 정도 고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80만 이상 하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건 확실시 된다. 그리고 이번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해서 뭐 경기 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쪽으로는 아무래도 어쨌든 고용 둔화가 나온 거고 이렇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실기론, 금리 인하 시점을 잘못 잡았다.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거 논란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월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 좀 투자들이 선뜻 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고 또 일정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월 의장의 어떤 연설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싶은 건 금리 인하 할 거는 확실시 되고 그 왜 하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서냐 노동시장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안 좋아지는 걸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등을 듣고 싶은 거고 또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는데 예상치대로 나오면 악재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상치보다 무조건 잘 나와야 되는 거고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분석가들은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좀 어닝 시즌 전에 좀 목표 주가를 높인다든가 투자 의견을 투자 의견 더 높일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표 주가 높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또 혹시 뒤통수 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정에 대한 부담도 역시 좀 선뜻 매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율 움직임이 좀 주목받는 게 그 중앙은행 일정이 줄줄이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저 중앙은행 총재들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고, 그래서 뭐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될 거냐, 엔화가 어떻게 될 거냐 되게 중요한데 달러 인덱스라든가 엔화는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일본 의회 나가서 발언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직전에 나왔던 그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는데 일본 중앙은행에서 나왔던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안 꺾일 것 같다, 지속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유 어쨌든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 주식시장 폭락할 때가 일본이 금리 인하하면서 엔캐리 자금 이탈 걱정을 했고 그게 시장을 급락시키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일본에서 최근에 금융시장 불안정하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자제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는데 혹시 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또 이상한 말 할까봐 이거를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일부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일본 그 엔달러 환율이 빠져버리면서 이게 수입 물가 낮추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좀 떨어뜨린 효과가 있어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쉽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금요일에 상당히 중요한 일정으로 저거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선이 한참 이제 레이스가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데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한때 이제 해리스 쪽으로 갔다가 또 트럼프가 다시 역전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도대체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며 해리스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 어느 쪽에 줬어야 되냐. 이거 지금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대선에 따른 어떤 금리, 외환시장,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자. 이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 이 수급 영향이 제일 컸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우선 대형주 쪽에서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최근에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뭐 굳이 재료를 갖다 붙이자면 포드에서 SK, LG와 이제 배터리 협력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미국 내 생산을 늘린다. 한국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이런 내용이 호재로 작동을 하면서 그 LG에너지 솔루션 자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건 아닌데 대형주의 수급을 좀 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그래서 2차 전지가 부각이 되면서 다른 대형주들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시장 전체로는 신규주들 새로 상장한 신규주들이 거래 대금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한 세 종목
그러니까 최근 3일 동안 상장한 세 종목이 잡아먹은 거래대금만 3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 코스닥 거래대금이 하루에 3조 원 나오는 시기인데 이 세 종목이 이렇게 거래대금을 차지해버리면 이게 코스피 거래소하고 상관없이 특정 종목의 거래대금이 저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코스닥은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저쪽으로 다 단타 치러 넘어가서 수급 블랙홀 현상, 저쪽으로 쏠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대형주는 2차 전지주가, 코스닥은 신규 상장주들이 거래대금을 잠식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좀 하락 종목이 많게 되는 그런 수급 구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왔는데 이게 보시면 딱 저항대입니다. 중요한 저항대에 도달을 해서 이걸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로점. 그러니까 말 바꾸면 여기서 다시 바뀌게 되면 반대 시소 있는 종목 쪽으로 이제 수급이 넘어가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장기 낙폭주가 반응하다 보니까 엔터. 제가 그래서 뭐 장기 낙폭주 비슷한 거 생각해 보니까 엔터하고 인터넷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 보니까 역시 상대적으로 장기 낙폭주가 움직이는 트렌드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종목들 쪽에 이제 매수세가 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장기로 계속 올랐던 종목군들은 좀 매도가 오늘 유난하게 나왔던 뭐 조선주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군들은 좀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오늘 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수급에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매수하긴 했는데 매수 매도 규모가 4조 5천억 이하는 소극적인 매매한 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매수했다라는 건 다행이죠. 뭐 선물도 팔지는 않았다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종목을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팔지는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네이버 카카오 매수하고 2차전지 바이오 제약 매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지수 하락 종목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보면 그 많이 올랐던 종목이라고 하는 조선과 또는 이제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시가총액 종목군들 팔고 네이버,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은 이렇게 업종별 특징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매수하고 엔터주 매수하고 제약 쪽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 신규 상장주 좀 매매한 거 말고는 보시면 뭐 업종 내에서 좀 골라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매도 쪽에 조금 반도체 쪽이 매도가 많이 포진해 있는 게 이제 일단 수급상의 업종별 특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보면 금리 인하는 거의 의심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외신에서는 뭐 미국은 9월이고 한국은 10월에 금리 인하 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유를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면 좋겠는데 고용이 나빠질 걸 대비해서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고용에서 이미 침체가 시작됐어 뭐 이런 식으로 끌어가면 또 시장이 별로 안 좋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확실시되면서 그 이유가 뭐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메가세븐보다 러셀 2000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미국에서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러셀 2000이 일반적으로 강할 때는 우리 증시에도 좋긴 한데 메가세븐하고 엮여있는 종목군들이 몇몇 개가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래서 이게 같이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러셀 2000이 가고 혹시 메가세븐이 밀리는 그런 구도가 되면 좀 우리 증시에 불리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 발언, 그러니까 오늘 뭐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죠. 근데 없었는데 금요일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 어떤 발언이 어떤 메시지를 줄 거냐, 특히 이제 이게 엔달러 환율 우리 증시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라 좀 이 흐름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대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한 저항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그동안 시소 게임을 좀 만들어냈었는데 뭐 제약하고도 시소가 됐었고 이제 대형 IT 같은 경우가, 근데 어쨌든 지금은 2차 전지가 거래 대금을 좀 어느 정도 대형주 내에서는 가져가면서 이제 시소를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저항대 도달한 상태에서 또 반대쪽 시소로 넘어가게 될지 이것도 금요일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전일 종가까지 기준으로 해서 양시장 지수 저점 대비 상승률,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 올라간 지난 이제 급락기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수치를 좀 봤거든요. 이게 보면 잘 보면 소형주가 가벼워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소형주의 반등폭이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리고 이제 중형주가 제일 많이 올라오고 대형주가 그 다음이고 소형주가 제일 덜 오르고, 시장의 매수, 물론 이제 소형주도 저만큼 올라갔으니까 기회가 되는 거긴 한데 제가 이걸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 반등에는 올라가는 폭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반등 다음 단계 가면 올라가는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주체가 누가 되냐? 예탁금이 증가하면 개인이 매수 주체가 되는데 지금 예탁금 증가 조짐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등장하고 종목별 차별화 제가 계속 주말부터 지난주부터 계속 종목별 차별화 장세 시작될 거라고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코스피가 아침에 플러스 났다가 밀린 게 뭐냐면 ADR이 딱 120 찍고 빠졌어요. 그래서 좀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업종별, 종목별 수급 구도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 또 줄여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이번 한 두 달 안에 5만까지 좀 가보는 게 목적이니까 좀 이왕 보셨으면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눌러주셔야 뭐 알고리즘에 노출된다고 하니까 또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